아침이 밝아오고 익숙했던 나날이 반복되는 날이면 문득 잘 지어진 미로 속을 반복해서 돌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곤 한다. 쉼없이 굴러가는 일상 가운데 반짝이는 하늘을 올려다본 것조차 언제가 마지막이었는지 까마득해지는 밤이다. 그러니 잠시 익숙했던 일상의 조각은 뒤로하고 손꼽아 담아두었던 나만의 유토피아로 떠나자. 지금의 이 시간이 내일의 나에게 색다른 하루를 만들어갈 힘이 되길 바라면서 말이다. 낭만 한 스푼 여행일기. 찬란하게 부서지는 봄날의 햇살이 기분 좋은 하루의 시작을 만드는 요즘입니다. 오늘도 여행일기를 찾아주신 여러분, 지난 한 주 잘 보내셨겠죠? 어느새 맞이한 3월의 중순에 시간이 참 빠르다 싶어요. 가치 있는 일상을 보내기 위해 노력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김없이 떠나게 될 세 번째 유토피아는 어디일지 다들 궁금하시죠? 봄내음 가득 담긴 바람결을 만끽하며 분홍꽃잎 휘날리는 그곳으로 떠나보도록 할게요. 흐르는 세월의 기로 아래 우리를 다독일 노래도 빼놓지 않고 말입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죠. 드라마 같은 이야기, 오늘의 OST. 여행일기의 두 번째 페이지에 적힌 노래는 데이식스의 발레였어요. 우렁찬 드럼 소리와 기분 좋은 응원을 담은 가사로 많은 이를 따스하게 위로한 곡이었습니다. 여기저기 적힌 온전한 다짐과 예쁜 마음이 마치 한 편의 편지 같았죠. 그 뒤를 이을 오늘의 OST는 바로 샤샤슬론의 올덜이라는 곡이에요. 소박하고 차분한 멜로디와 함께 성장 과정에서 느낄 수 있는 것들을 솔직하게 담아낸 곡으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 경험했을 만한 이야기들을 담아 공감을 이끄는 곡이죠.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많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 내 부모님은 영웅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이지. 사랑이란 건 내 뜻대로 되지 않아 참 어렵더라. 이젠 나도 알아. 가끔은 누군가를 떠나보내야 한다는 것을. 다들 그런 하루를 경험한 적이 있을 거예요. 한없이 넓게만 보이던 부모님의 든든한 등이 유달리 가녀려진 것만 같은 그런 날 말입니다. 어릴 적 나의 세계를 지칭했던 거대한 축들이 어느새 나와 비등해져 있단 걸 알아차리는 순간 나도 모르게 울컥하고 말죠. 몇 장 안 되는 학습지가 그렇게 하기 싫어 입 쭉 내밀고 투정을 부렸던 날, 참다 못한 부모님께 잔뜩 혼나곤 꼭꼭 잠가놓은 방문 뒤에 웅크리고 앉아 저런 부모가 되진 말아야지 나쁜 말을 마구 뱉어냈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좀 더 멋진 어른이 될 거라고 막무가내 다짐을 해놓고선 겨우 딸기잼 뚜껑을 여는 일에도 소리 높여 엄마 아빠를 찾곤 했습니다. 그 시절 우리에겐 하나뿐인 영웅이었으니 말이죠. 시간이 흐르고 돌아본 길목에서 일련의 기억을 회상하니 마음 한구석이 찌르르 아파오는 것 같아요. 사랑에 치여 지친 오늘 다시 한번 소리 높여 찾아봅니다. 비로소 조금은 이해하게 된 나의 작은 영웅들에게 많이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이 마음이 닿길 바라면서 말이죠.
마음 한편 나만의 유토피아. 여러분, 지난 한 주도 잘 보내셨나요? 아직 채 가시지 않은 쌀쌀함에 만개한 봄의 풍경이 더욱 기다려지는 것 같습니다. 여행일기의 두 번째 페이지에 적힌 유토피아는 한 폭의 동양화를 연상시키는 목포였죠. 그 뒤를 이어 자리할 오늘의 그곳은 어디일지 다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꽃이 피는 봄이 오면 자연스레 떠오르는 벚꽃 십리길이 위치한 이곳은 바로 경상남도 하동입니다. 하동은 우리나라 불교 역사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쌍계사와 박경리 소설 토지의 배경이 된 최참판댁이 있는 곳으로 유명하죠. 하동하면 빼놓을 수 없는 화개장터도 있어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해요. 또 국내 최초의 차 시베지로 1200년의 야생차 생산 역사를 가진 화계면이 있습니다. 차 나무 생육에 적합한 기후 조건으로 이곳에서 생산된 차는 왕에게 바치는 진상품으로 조달되기도 했죠. 지리산 화계동의 깊은 골짜기에서 자라는 하동 야생차는 맛과 향이 뛰어날 뿐 아니라 구윤문 모양으로 자란 나무들이 이국적 풍경을 조성해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옥종면 북방리면 소재지에는 옥종 딸기마을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리산 자락의 기름진 땅과 맑은 공기, 풍부한 햇볕과 맑은 물로 당도가 높은 딸기를 생산하죠. 마음 한편이 들뜨는 봄을 맞아 벚꽃이 만개하는 날이면 하동을 찾아보는 거 어떨까요? 나른하게 쏟아지는 햇볕을 즐기며 벚꽃 십리길도 걸어보고 자연이 품은 사찰을 돌아보며 차분하게 마음도 가다듬어보고 화개장터를 구경하며 제철 음식과 과일, 풍성한 향의 차 한 잔까지 음미하고 나면 어느새 일상의 위로를 느끼고 있을 테니 말입니다. 어쩌면 하동의 매력에 푹 빠져 있을지도 모르고 말이죠. 그럼 오늘의 이야기도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종종 초라한 모습을 감추고자 힘을 꽉 주고 살아갑니다. 제 그릇보다 큰 몸집에 바람 왕창 불어넣고선 휘청대기 일쑤죠. 삐걱대는 몸과 마음으로 하루 이틀 새다 보면 지친다는 말 한마디 꺼내는 것조차 버거운 날이 있어요. 고단한 일상의 끝, 잠자리에 드는 순간이면 잠시나마 떠올려 봅시다. 오고 가며 스쳤던 온갖 다정함과 자상함, 때로는 말이기도 글이기도 편지이기도 했던 그것들 말이에요. 네가 좋거든 이라는 짧은 말에 심장이 찌르르 떨리었던 그 순간에 존재 자체가 도움이라는 너스레에 볼이 붉어졌던 그 순간에 말이죠. 무슨 일이 있어도 내 편이 되어주겠다고 약속했던 그들이 내민 손을 기억하며 오늘도 수고했다고, 내일도 용감히 살아보자고 다짐해봅시다. 3월 19일 여행일기. 지금까지 제작의 이한솜, 기술의 김에스더, 진행의 전 윤예빈이었습니다. 함께 있어 좋은 방송, 여기는 부경대학교 방송국입니다. PBS.
개미의 생각도 하늘에 닿는다. 어린 시절 하늘로 올려보낸 꿈들은 지금쯤 어떤 모양의 구름이 되어 오늘의 나를 지켜보고 있을까? 잠깐의 산들바람이 되어준 그 시간들이 어느새 나의 등을 떠밀며 내일을 마주하려고 할 땐 본보기가 되어준 것들을 기억하며 더 멋진 그림을 그려나가는 것에 온 마음 다할 수 있기를. 레트점프 주간 코믹스. 오늘도 주간 코믹스를 찾아주신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길었던 겨울이 슬슬 자취를 감추고 따뜻한 봄날을 기다리며 설레는 마음을 쫓기 바쁜 요즘인 것 같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꽃샘추위와 일교차 등을 주의하시고 몸도 마음가짐도 한 번 더 신경 쓰면 좋겠죠. 저번 주말에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고 기온이 많이 떨어졌지만 곧 다가올 계절을 향한 기대가 우리의 마음을 데워주는 것 같습니다. 만개한 꽃잎과 코끝을 스치는 바람이 마음을 흔드는 날들에 가까워진 만큼 새로운 인연을 기대해 보는 것도 이 계절을 사랑하는 하나의 방법일 것 같은데요. 그럼 오늘은 다가올 내일을 그리면서 우리만의 핑크 테이프를 감아보도록 하죠. 시작할게요. 오늘의 단어. 오늘의 단어는 간질거리는 이 계절을 생각하면 단번에 떠오르는 것이죠. 바로 첫사랑입니다. 살면서 단 한 번 찾아오는 이벤트지만 처음을 담고 있는 만큼 늘 마음에 남는 단어인 것 같은데요. 떠올리기만 해도 두근거리는 이 단어는 서툴렀던 누군가의 첫 번째 진심을 담고 있기에 가만히 있던 마음도 괜히 떨리는 것만 같죠. 첫사랑이라고 하면 처음 찾아온 이 감정이 무엇인지 몰라 헷갈리는 마음속을 헤매며 두근거리는 심장의 박동수를 따라잡기에 바빴던 날들로 기억합니다. 처음 마주친 눈을 바라보는 것과 이름을 부르는 일만으로도 이렇게 설렐 수 있었던가 생각하게 되었던 것 같은데요. 사랑의 감정은 한 걸음씩 가까워지는 것 같다가도 아무도 모르게 코앞에 다가와 우리를 놀래키기도 하죠. 익숙하지 않은 이 감정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샌가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실내 정원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어쩌면 아직 첫사랑을 경험하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새로운 인연을 기대하는 일도 나름의 설렘을 가져다 주는 것 같아요. 각자의 길에는 각자의 타이밍이 있죠. 언제가 될지 모르는 그 타이밍을 기다리며 오늘의 나를 가꾸다 보면 분명 멋진 인연이 찾아올 것 같습니다. 데이 3 세 번째 페이지.
번째 페이지에서 만나볼 만화는 학창시절 우리의 마음을 간지럽히고 서로의 빛나는 청춘을 담아낸 작품이죠. 바로 너에게 닿기를입니다. 고등학교에 막 입학한 주인공 사와코는 검은색의 긴 머리와 차가워 보이는 얼굴 때문에 친구들과 친해지는 일이 쉽지 않았어요. 친구들과 잘 지내고 싶은 마음에 용기 내 건네본 한마디에도 어두운 인상 때문인지 모두가 그녀를 기피하기 바빴죠. 그러던 어느 날 같은 반 친구인 카제하야와 만나게 되면서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언제나 밝고 사람들의 중심에 있었던 카제하야가 늘 뒤에서 친구들을 위해 애쓰고 있던 사와코를 발견하면서 마음을 전하는 법을 알려주었어요. 그렇게 용기 내는 법을 배운 사와코는 다음날 학교 친구들에게 먼저 말을 걸었고 그 아이들과 친해질 수 있었죠. 점차 서로의 마음을 마주하기 시작한 아이들은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와코는 자신이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계기가 카제하야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늘 사람들과 잘 지내는 그를 보며 동경의 마음을 품어왔었지만 어느 순간 카제하야를 향한 그녀의 마음이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이후 학교에 남아 학급 일을 함께 하거나 서로 잘하는 과목을 가르쳐주며 공부를 하는 등 함께 있는 시간에 비례해 그녀의 마음은 점차 커져만 갔습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단둘이 있을 때 느껴지는 그 공간의 울림이 사와코의 마음에 닿아 더 큰 진동을 불러왔어요. 떨리는 이 순간이 언젠가 파동이 되어 너에게 닿기를 간절히 바라는 누군가의 첫사랑이었습니다. 사람과 사람은 서로를 알아가기 전에 각자 자신의 마음을 알아야 하죠. 내가 전하고 싶은 진심은 무엇인지, 이 마음이 얼마의 크기로 떨리고 있는지, 스스로가 묻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대답을 항상 갈구해야만 합니다. 누군가를 열렬히 사랑하게 된다면 그와 동시에 나 자신과도 마주하게 되기 때문에 첫사랑은 곧잘 나를 향한 질문지가 되어버리기도 해요. 그렇게 처음 마주한 나의 진심과 새롭게 알게 될 누군가의 진심을 더하면 더 성장한 내일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럼 오늘은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었던 마음을 곱씹으며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3월 20일) 주간 코믹스. 지금까지 제작의 김세령, 기술의 김수빈, 진행의 전 강희지였습니다. 함께 있어 좋은 방송. 여기는 부경대학교 방송국입니다. PBS